안녕하십니까? 올해로 85,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 현역 의사 남민철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식사는 편안하게 하셨습니까? 따뜻한 밥 한 공기, 국 한 술, 반찬 몇 가지에 미소 지으며 이렇게라도 밥 잘 먹는 게 행복이지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식후 30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의 활력을 좌우하고 때로는 생사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지난 몇 년간 식사를 마치고 단 한 가지 습관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명을 위협받은 수많은 어르신들을 직접 봐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손주와 함께 공원 산책을 하시던 분이 오늘은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실려오고 끝내 가족의 손을 다시 잡지 못한 채 눈을 감는 일. 그 시작은 거창한 병이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식사 후에 무심코 했던 한 가지 행동.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분은 밥 먹고 소화나 시키자며 바로 욕실로 향하셨고, 어떤 분은 운전 좀 하고 올게 하시고 차에 타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한 대 피우자 하시며 담배에 불을 붙이셨고요. 그 결과는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식사 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5가지 행동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 식사 후 반드시 실천해야 할 좋은 습관들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고 노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의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의 몸이 더욱 건강해지고 마음도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식사 후 30분을 건강하게 바꾸는 작지만 강력한 지혜 함께 배워보시죠. 식사 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습관 5가지. 여러분, 밥 한 끼 잘 먹고 나면 몸이 노곤하고 기분이 느긋해지시죠? 그런데 그때 무심코 하시는 행동 하나가 몸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행동, 절대 식사 후 30분 이내에는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식사 후 바로 눕기입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께선 식후 바로 눕는 행동이 폐렴 위험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울 구로동에 사시던 박명자 어르신은 매일 점심을 드신 뒤 10분도 안 되어 이불 속으로 누우셨습니다. 몇 달 뒤 심한 기침과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오셨고 검사 결과 흡인성 폐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폐까지 넘어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약 2달간 입원하셔야 했고 기력이 회복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식사 후엔 반드시 허리를 곧게 펴고 30분간 앉아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위산 역류를 막고 폐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 후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입니다. 식사 후 따뜻한 물로 몸을 풀면 소화도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이기연 어르신, 추운 겨울날 가족들과 식사를 마친 후 욕조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순간 어지럼증과 함께 의식을 잃으셨고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진단은 뇌경색. 왜 그랬을까요? 식후에는 소화기관에 혈액이 집중되는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피부로도 혈액이 몰려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위험이 평소보다 2~3배 높아지는 것입니다. 식사 후 목욕은 최소 1시간 뒤에 하십시오. 세 번째는 식사 후 무리한 운동, 특히 등산을 하는 것입니다. 밥 먹었으니 살도 뺄 겸 바로 움직이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서울 성북동의 정수철 어르신은 30년 넘게 등산을 즐겨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길을 오르던 중 갑작스럽게 가슴이 조여오며 쓰러지셨습니다. 심장의 부담이 극심해진 탓이었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위장도 근육도 동시에 혈액을 요구합니다. 심장은 그 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죠. 결국 과부하가 걸리며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 계단 오르기, 무거운 물건 들기, 가파른 산길 걷기 등은 식사 후 절대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식사 후 바로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밥 든든하게 먹었으니 출발하자. 이렇게 식사 후 곧장 운전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행동 역시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고요? 식후에는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기억력, 판단력, 순발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집니다. 게다가 졸음까지 몰려올 수 있죠. 작년 가을 고양시의 한 어르신이 식사 후 바로 고속도로를 주행하시다가 순간 졸음이 몰려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동승자 모두가 크게 다치셨죠. 운전은 식후 최소 1시간 뒤 몸이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졌을 때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후 담배를 피우는 것입니다. 밥 먹고 피는 한 대가 꿀맛이지. 이 말 여전히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식후 흡연은 평소보다 더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후에는 소화기관으로 혈류가 몰려 니코틴 흡수율이 2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혈압 급등, 심장 박동 이상, 심지어 뇌혈관 수축으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던 73세 남봉우 어르신은 식사 후 한 대 피우던 습관을 수십 년 이어오셨는데 결국 어느 날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왔고 손해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식후 흡연은 평소보다 더 빨리 독이 퍼지는 행위입니다. 지금 바로 끊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식사 후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습관, 이 중 단 한 가지만 피하셔도 건강은 물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후 30분은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루의 활력을 회복하는 황금의 시간이라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건강 습관을 식사 후 30분 동안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가 달라지고 몸이 바뀝니다. 첫 번째는 식사 후 30분 반드시 바르게 앉아 있기입니다.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금방 눕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 후 나른해지고 졸음이 쏟아지니 그냥 잠깐 누워야겠다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하지만 바로 누우시는 습관, 우리 몸에 아주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강조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식후 30분, 그때의 자세가 당신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예전에 충북 청주에 사시는 김옥순 할머니께서 진료실에 오셨던 일이 떠오릅니다. 박사님, 밥만 먹으면 속이 쓰리고 꼭 뭔가가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서 불편해요. 소화제 없이는 밥을 못 먹겠어요. 그렇게 10년 넘게 늘 약을 달고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밥 드시고 30분만 곧게 앉아 계셔 보세요. 소파에도 기대지 마시고 허리 펴고 정자세로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밝은 얼굴로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소화제를 안 먹어도 속이 편안해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이렇게 효과가 클 줄 몰랐어요. 사실 이건 단순한 습관의 차이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식사를 하면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면서 위산이 소화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위 내부는 평소보다 민감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누운 자세나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면 위에 있던 산성 내용물이 위장 밖으로, 특히 식도를 타고 역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속쓰림, 가슴 통증,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만성 소화불량, 더 심하면 위염이나 식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의 탄력성과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땐 아무렇지 않던 습관이 노년기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밥을 드신 후에는 허리를 곧게 펴고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가슴을 활짝 열고 바른 자세로 최소 30분 이상 앉아 계세요. 의자에 앉으셨다면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등은 세워서 머리끝이 천장을 향하도록 해보세요. 소화기관이 바르게 정렬되면서 위가 편안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건 약도 돈도 들지 않는 건강 습관입니다. 하루 3끼, 한 끼당 단 30분. 그 시간 동안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평생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던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자세 하나가 우리의 위장을 살리고 하루를 살리고 노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기입니다. 식사 후 미지근한 물 한 잔, 이것만 잘 마셔도 속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식사 후 한 잔의 물이 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단 2가지입니다. 바로 물의 온도, 그리고 마시는 속도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오랜 세월 위염과 속쓰림으로 고생해 오셨습니다. 약도 많이 먹어봤는데 먹을 땐 잠깐 괜찮고 또 금방 쓰리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식사 끝나고 따뜻한 물을 천천히 한 컵, 그냥 홀짝홀짝 입을 적시듯 마셔보세요. 그 조언을 실천하신 뒤 어르신의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젠 식후에 약보다 물이 더 낫더라고요. 속이 참 편안해졌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차가운 물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찬물은 식사 직후 위장을 수축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위가 소화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상태가 딱 멈춰버립니다. 이제 좀 소화시켜 볼까? 하는 순간 얼음장 같은 물이 훅 들어오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도 위험합니다. 위 점막을 자극해서 오히려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미지근한 물 혹은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입니다. 온도는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정도, 손에 컵을 쥐었을 때 따뜻하네 싶은 그 정도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입술에 살짝 대고 홀짝홀짝 천천히 입안을 헹구듯이 마셔보세요. 이 작은 물 한 잔이 우리의 위장을 부드럽게 데워주고 소화효소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무거웠던 속이 가볍게 풀리고 더부룩함이 잦아들고 심지어 하루의 컨디션이 바뀌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약보다 더 나은 식후의 한 잔, 그것은 정성껏 마신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 조용히 물 한 잔을 준비해 보세요. 그 한 잔이 여러분의 속을 달래주고 하루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대화 나누기입니다. 식사 후 15분 말 한마디가 마음의 보약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 후 말없이 스마트폰만 바라보거나 TV를 멍하니 틀어두고 계시진 않나요? 혼자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같이 먹는 식사임에도 조용히 각자의 화면만 보는 시간.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풍경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시간이 오히려 몸과 마음에는 작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걸 혹시 아셨나요? 울산에 사시는 이영자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식사 후 15분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5년 넘게 이어오고 계십니다. 예전엔 밥 먹고 각자 TV만 봤어요. 말도 없이 각자 리모컨 하나씩 쥐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밥 먹고 나서 그날 있었던 일이나 날씨 이야기, 심지어 어릴 적 추억까지 꺼내며 웃곤 해요. 지금은 그 시간이 하루 중 제일 소중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처럼 식사 후의 짧은 대화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밝고 편안한 대화는 위장의 운동을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뇌를 부드럽게 자극해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대화를 통해 생기는 정서적 안정감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마음의 허기도 함께 달래주는 일이죠. 말이 통하고 웃음이 오가는 그 시간에 몸은 더 편안해지고 마음은 덜 외로워집니다. 혹시라도 혼자 사는 나는 어쩌지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전화 한 통화, 문자 한 줄, 그것도 훌륭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누군가에게 밥 잘 먹었어요 하고 전하는 그 말 한마디가 본인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식사 후 15분, 조금은 느슨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또는 마음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게 바로 마음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작은 비밀입니다. 오늘 식사를 마치고 나면 가족과 친구와 또는 스스로와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몸에도 마음에도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네 번째는 식후 30분 후 천천히 걷기입니다. 식후 30분 후 걷는 걸음이 건강을 이끕니다. 박사님, 밥 먹고 바로 걷는 게 좋다면서요? 진료실에서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걷는 건 참 좋은 습관입니다. 다만 식사 후엔 30분 정도 쉬신 후에 걷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몸 안의 혈액은 대부분 위장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은 우리 몸이 소화라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는 순간이죠. 이때 무리해서 걷거나 활동을 하면 소화도 방해받고 혈압과 혈당도 요동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30분의 회복 시간을 먼저 가지신 후 그 다음에 걷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순서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영수 어르신은 매일 점심 식사 후 30분간 앉아서 조용히 음악을 들으신 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산책하시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그 결과 당뇨 수치가 뚜렷하게 좋아졌고 오랫동안 드시던 혈압약도 줄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걷는 게 이렇게 내 몸을 다시 살리는 줄 몰랐어요. 요즘엔 하루 중 산책 시간이 가장 기다려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속도와 시간입니다. 가볍고 천천히 누군가와 대화하며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속도,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산책하셔도 충분합니다. 절대 숨이 찰 정도로 무리해서 빨리 걷지 마시고요. 발걸음은 가볍게, 호흡은 편안하게. 마치 동네 나무와 햇살을 하나하나 느끼며 걷는다는 기분으로요. 그런 걷기야말로 소화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되고 무엇보다 기분까지 맑아지는 운동입니다. 혹시 오늘도 식사를 마치셨다면 편한 신발 신고 집 앞을 잠깐이라도 걸어보세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다섯째, 스트레칭으로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겁니다. 밥 먹고 나면 몸이 뻣뻣해서 걷기조차 귀찮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럴 때일수록 가볍게 몸을 푸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식사 후 30분이 지나고 걷기 전에 단 3분만 투자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박성자 할머니는 예전엔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 결과 소화가 늘 더뎠고 속도 더부룩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시고 3분만 스트레칭 해보세요. 팔을 옆으로 쭉 뻗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기지개 켜듯 늘리고 몸통을 좌우로 천천히 비틀어 보는 겁니다. 그 조언을 실천하신 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요즘은 이 시간이 제일 상쾌해요. 식사도 잘 내려가고 걷는 발걸음도 훨씬 가벼워요. 이 간단한 스트레칭은 위장과 장의 움직임을 도와 소화를 촉진하고 등과 허리에 뭉친 긴장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특히 팔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리며 깊은 숨 들이쉬기, 양쪽 어깨를 둥글게 돌려 풀어주기, 상체를 좌우로 살짝 비틀어 장운동 자극하기, 이런 동작들은 격한 운동 없이도 노년기 몸에 꼭 필요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스트레칭은 반드시 식후 30분이 지난 후에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이른 스트레칭은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작고 부드러운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켜줍니다. 걷기 전 몸을 한번 쭉 펴는 스트레칭, 그 한 번의 움직임이 오늘 하루를 가볍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시면 소화가 편하고 혈당이 안정되고 하루의 피로가 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년의 삶이 한결 더 가볍고 활기차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식사 후 약을 언제 드시나요? 밥 먹고 바로 물 한 잔에 털어놓습니다.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식후 바로 복용이라는 습관이 오히려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든 약은 복용 시점이 중요합니다. 식전에 먹어야 하는 약, 식후 30분에 먹어야 하는 약, 공복에 피해야 하는 약이 모두 다르죠.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이정우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당뇨약을 식사 직후에 함께 복용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에 쓰러지셨고 검사 결과 약 효과가 급격히 작용해 저혈압 쇼크가 온 경우였습니다. 결론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복용 시간만 조절했더라면 그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것. 특히 아래 약들은 식사 후 바로 복용하면 흡수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위장약, 갑상선약, 특정 항생제나 소염제, 식사로 위장이 꽉 찬 상태에선 약이 위에 오래 머물러 흡수가 지연되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식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면 약이 위를 지나 소장으로 바로 흡수되어 효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김해에 거주하시는 82세 정정숙 할머니는 늘 밥 먹고 약을 바로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약효가 들쑥날쑥 식후엔 속쓰림도 심해지셨습니다. 제가 복용 시점을 조정해 드렸습니다. 식후 30분으로요. 한 달 후 다시 배웠을 때 같은 약인데도 기분이 훨씬 낫다고 하셨습니다. 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식후 30분이라는 시간은 단지 약을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회복하고 정돈되는 시간입니다. 젊을 땐 식사 후 바로 뛰어도 괜찮았지만 노년기에는 이 30분이 건강의 분기점이 됩니다. 왜냐고요? 식사 후엔 혈류가 위장으로 몰리고 뇌와 심장엔 혈액 공급이 줄며 몸은 느릿해지고 방어력이 낮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욕실에 들어가거나 운전을 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면 작은 자극 하나에도 심장 내혈관 사고가 터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모든 약을 식후 바로 먹지 말고 설명서 확인 또는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식후 30분은 내 몸이 정리되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30분을 그저 무심히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하루의 활력을 회복하고 평생의 건강을 지켜주는 황금의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생활 속 건강 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식후 30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들을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 시간에 무엇을 하면 건강에 더 도움이 될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첫 번째는 계절에 따른 주의사항입니다. 여름철 식사 후에 더워서 에어컨을 강하게 틀거나 찬물 샤워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때 급작스러운 찬 기운이 우리 몸의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면서 소화불량이나 복통, 심하면 어지럼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에서 식사를 마치고 바로 차가운 바깥 공기를 마주하게 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름엔 찬물보다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 겨울엔 실내에서 30분 정도 충분히 쉰 다음 외출하세요. 그 한 잔의 온도, 그 30분의 여유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두 번째는 외식 후의 생활 습관입니다. 외식한 날 기름지고 양이 많은 음식으로 배가 부르면 그대로 소파에 눕고 싶은 마음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외식 음식은 소화에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바로 눕는 습관은 오히려 위장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외식 후에는 곧바로 눕지 마시고 최소 1시간은 바르게 앉아 계시거나 집안일을 천천히 정리하는 정도로 몸을 움직여 주세요. 그렇게 1시간만 잘 보내셔도 속이 더부룩한 느낌 없이 편안한 저녁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혼자 드시는 식사, 그 뒤에 찾아오는 조용한 시간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후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가슴 답답함이 생겼을 때 곁에 아무도 없으면 도움의 손길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권합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20분 사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가볍게 전화 한 통만 하세요. 방금 밥 먹었어. 오늘은 괜찮아. 이 한마디면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영자 어르신도 이 습관 덕분에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때 딸의 도움으로 빠르게 병원에 갈 수 있었죠. 작은 연결 하나가 생명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식후 30분 그저 밥 먹고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100세 건강의 실마리가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금기 습관 5가지, 실천해야 할 습관 5가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 건강 팁까지 여러분의 하루 식사 후 시간을 회복의 골든타임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하루 3번 식사를 합니다. 그 익숙한 일상 속에서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숨어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곤 하시죠. 저는 80이 넘은 지금도 식사 후 30분을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 누우면 쉬고 싶지만 그 시간을 바르게 앉아서 보내고 가벼운 차 한 잔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얘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제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고 단순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한 약, 값비싼 보약보다 밥 먹고 나서 내가 어떻게 쉬느냐가 노년의 삶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습관들, 처음엔 어색할지 모르지만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분명 여러분의 몸이 그리고 마음이 먼저 달라질 겁니다. 하루가 가벼워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다시 걷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식사 후 30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확실하고 검증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꼭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부모님, 배우자, 친구분들 혹은 혼자 지내시는 이웃 어르신께도 이 영상 하나가 작은 실천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지혜가 가족에게는 따뜻한 습관이 되고 우리 인생엔 더 큰 건강과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또 하나의 건강 지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